네, 안녕하세요. 오늘 환경보건 콘서트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화재와 환경보건, 특히 화재 진화 이후 시민 건강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함승원 부센터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화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환경보건에 대해서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개요. 그래서 화재가 요새 왜 많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화재와 환경보건의 중요성.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화재하고 환경보건하고 엮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점점 이 환경보건과의 화재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어떤 뭐 기전이나 내지는 그 안에서 우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요. 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많은 이제 화제가 있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이제 실화재,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경보건학적으로 또는 산업보건학적으로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방 실화재 훈련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호흡성 분진, 그리고 뭐 가스상 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출 평가를 그동안 해왔었고, 또 그 밖에 화재를 끄는 분들, 특히 이제 소방관들이 얼마나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1차적으로는 이 소방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추후에는 결국엔 우리 주민분들 또는 그 생태계, 우리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화재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는 배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도 화재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화재 건수가 뭐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뭐 매스컴에서 어느 지역에 화재가 많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화재가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사실 도심 지역에는 화재가 점점 줄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어렸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어떤 우리 전기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고 뭐 집에서 사용하는 뭐 콘센트, 그 다음에 전기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화재 자체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불이 나면 크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북 경남에서 발생했던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화재에 대한 그 경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무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 기후적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 위기, 뭐 기후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건조한 기후, 또 고온의 기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자연 발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 그다음에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나뭇잎들끼리 마찰에 의해 가지고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 인간 활동과 인간 활동에 의한 부주의 부분입니다. 뭐 등산을 갔을 때 불씨를 방치한다든지 어떤 뭔가가 누출돼 가지고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에 호주 동부에 산불이 크게 났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 화재 전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녹지가 많이 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산불의 경우에서는 이제 나사나 이렇게 위성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전후를 평가해서 얼마나 많은 녹지가 황폐화 됐는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항상 리포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명 피해나 또는 이제 동물들의 피해, 또 이제 환경 생태계의 피해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 산불이라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산불 이후에 이 유해 물질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갔나, 어떻게 이제 뿌려져 나갔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질별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물질이 뭐 모델링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우리가 갔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5년도 1월 올해 초죠. 미국 LA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이전부터 산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올해 이런 산불이 나가지고 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제 LA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좀 많이 사는 지역에 서 산불이 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몰려 살았고 그 다음에 좀 고가의 주택들, 그래서 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경치가 굉장히 좋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됐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미국의 건축 방법에 따른 부분인데요. 미국은 목조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집들이 탔고 또 뭐 유명한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위협을 받았던 그런 굉장히 큰 산불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명 피해도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었고 뭐 굉장히 그랬던 사건입니다. 뭐 유럽에서도 비슷한 그 산불은 아니지만 불이 났었는데요. 파리시에서는 대기질 검사를 통해서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파리시에서는 창문을 열지 말고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할 것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뭐 특별히 뭐 노약자라고 해서 뭐 어떤 지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불로 이제 좀 더 포커스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불도 조사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나사에서 그동안 계속 찍고 있었고 경남과 경북 지역에 저희가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경북 지역, 뭐 상대적으로 경남 지역보다는 이제 경북 지역이 더 큰 피해가 있었죠. 이제 며칠 동안에 굉장히 큰 불이 지나가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이 연기가 이 동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데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 불을 끄기 위해서 투입이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화면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국의 이제 PD 분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도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이제 뭐 허락을 받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된 장면들인데 이 산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제 끌 수 없을 정도로 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산불이 퍼져 나가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산불을 끄는 데 집중을 하지 산불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해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집중하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끄는 분들은 잘 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일 것이고 저희와 같은 이제 환경 보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어떤 분석, 그다음에 노출에 대한 경로, 그다음에 노출량을 평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앞으로 힘을 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그 잔해 또는 현장의 모습은 사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바라보는 눈에서는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이제 보이게 됐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슬레이트가 부서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슬레이트에는 잘 아시다시피 성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사실 내 집에 뭔가를 꺼내러 가시거나 아니면 내 집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 보실 때 다 저것을 밟고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제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 눈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고, 그다음에 붕괴 위험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며칠 정도는 이런 아지랑이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이제 계속 잔불로서 이제 남아서 있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유해 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다 뭐 미세먼지로 존재한다든지 그 안에 각종 성분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 환경보건학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도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조명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기침이나 가래, 뭐 인후통,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런 화재 이후에 연기에 노출이 됐거나 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추후에 어떤 검사나 추적 검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기나 수질, 토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영향은 대기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질소산화물, 황 관련된 산화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을 하고요. 뭐 온실가스, 뭐 스모그 가능성 증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질 영향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수질 오염이 있는 것은 소화수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연소 부산물들이 수계로 유입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 하천으로 내려간다든지 지하수로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화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화학물질 안에 들어있는 어떤 발암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단은
이 불을 끄는 게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지만 쓰고 나서의 어떤 환경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는 이제 토양 침식으로 인해서 탁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수생태계가 교란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화재 이후에 절대로 지하수를 드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검사 이후에는 드셔도 되겠죠. 자, 토양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당연하게도 나무도 또 그 밑에 자라던 작은 식물들도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토양 구조도 굉장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으로 인해서 토양의 압조 구조라고 하는 이제 뭐 눌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토양 미생물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층에 토양이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우리 식물이 자라고 할 때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그 지역은 생물의 다양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생태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100년이 소요된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주민 건강 보호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물질이 장기간 잔류하여 주민들에 대해서 호흡기나 심혈관계, 신경계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많은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노출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단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순간부터는 2차, 3차 피해를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대전에서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민 건강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 연구를 발표하신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로 또 이제 단기 대기 오염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건강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호흡기 질환이랑 신경계 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 영향을 평가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충남대에서 이 연구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이후 이 주민들이 이런 화재 연기에 노출이 된 이후에 건강 영향에 대해서 추적 연구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화재를 생각을 하고 이 논문을 썼던 거는 아니고 이제 LA 산불을 보고서 그러면은 그동안 이 산업위생 전문가,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를 좀 고찰을 하면서 이제 LA 산불 이후에 썼던 논문이 있는데 마침 이제 저희 그 경남 산불 그 시기쯤 이제 이 게재가 됐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건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산업보건을 전공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역할, 그래서 대중이나 또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부분이 있는데 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대피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 이후의 주거 공간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화재 이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실내외 공기질을 또는 잔여 오염 물질들을 평가하고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에 사실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출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취약계층, 영유아나 노인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이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잘 하고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고열의 근무의 경우에는 또 이 심장 쪽에 또는 우리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이 소모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한 교대, 그다음에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그래서 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들, 또 무거운 이제 소화 장비들을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근골격계 부담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입됐던 분들에 대해서도 뭐 건강 검진이나 심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면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세먼지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 주셨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건강상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에 대한 이야기만 보통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스상 물질, 그래서 VOC나 PAH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성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중금속도 노출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연소 과정에선 대량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건강 영향을 살펴보면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PM2.5 같은 경우에는 폐포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가 혈류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뭐 PM1이나 또는 PM0.1 뭐 이런 부분들도 더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더 나누는 이렇게 크기별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이제 상기도에서 걸러지는지 아니면은 어느 부위에서 이제 우리 미세먼지를 이제 흡입해서 도달하는지에 따라서 건강상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VOC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뭐 벤젠이나 톨루엔 등을 예를 들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은 굉장히 다양한 VOC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 영향으로는 뭐 두통, 호흡기 자극, 일부는 이제 발암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그러니까 PAH라고 하는 물질들의 대표적인 물질은 벤조피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AH의 건강 영향은 발암성이 매우 높은 물질들이 있고요. 우리 몸에 남는 그러니까 잔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화재 직후에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높아질 수 있어서 우리 체내에서도 머무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에도 뭐 납, 수음, 카드뮴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특히 요새는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부분들도 같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그 안에는 뭐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이와 같은 다양한 또 중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환경보건 쪽으로 많이 살펴보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건강 영향으로는 물질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신경계 손상이나 발암성, 장기 손상 등 다양한 건강상 영향이 있습니다. 성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된 건물, 특히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파괴가 됐을 때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성면에 노출됐을 때는 굉장히 긴 잠복기가 있습니다. 성면 같은 경우는 노출됐을 때 당장 뭐 1, 2년 안에 병이 생긴다기보다는 최소 뭐 10년, 뭐 15년 뒤에 이 병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성면 폐증이나 중피종, 폐암의 일종이죠. 이런 심각한 어떤 질환이 유발이 가능해서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소방관, 구조대원, 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이런 분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이분들이 노출되면서 똑같이 이제 일반인들도 같이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스크,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는 여전히 이제 KF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KF 마스크 가지고는 거기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들을 다 막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써놓은 방진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물론 이 마스크도 산소 농도를 컨트롤해주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부족한 그 곳이나 아니면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은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그 소방관들이 쓰는 그 공기 탱크 메고 가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착용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은 일반 이제 화재 진압을 하는 경우에는 방진 방독 동시에 기능이 되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연기를 흡입해 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화항산에 가면은 이제 불을 태우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화항산 화재로 4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화재 지역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 거주지였으면은 뭐 이렇게 좀 대피를 하셔야 되겠지만, 화재 지역에 절대로 구경을 하러 가신다든지 그냥 궁금해서 가보신다든지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화재를 진화한 이후에도 현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물질이 잔류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문제도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압된 후라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건강적으로나 아니면은 안전적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노출되고 나서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화재가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그래 손해 사정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또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군인분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굉장히 TV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개인 보호구, 올바르지 않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리지만 방진 방독 겸용이 되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절대로 개인 옷을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보호복을 꼭 착용을 하고 보호 장갑을 착용해서, 우리가 흡입 노출에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뭐 섭취나 내지는 피부 노출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이제 화재와 관련된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복을 개인 보호복을 잘 착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KF 마스크만으로는 제대로 된 여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그 이제 산불이 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비욘디라는 채널이 있는데, 뭐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그 긴급 편성이 돼가지고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민분들 또 지자체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드렸었는데, 이 방진 방독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 마스크는 일반 우리 KF 마스크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마주하기 어려운 그런 그 좀 특수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꽉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얼굴에 닿는 부분이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잘 밀착이 되어 있고, 이 마스크는 사실 이제 사업장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 오셨고요. 저 마스크를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입자상 물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입자상 물질을 막아주고요. 미세먼지 같은 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안에 활성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활성탄들을 통해서 가스상 물질들이 이 여과가 되면서 내가 결론적으로 숨 쉬는 공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여과가 된 숨 쉬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 이제 공기가 이제 내가 숨 쉬는 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진방동 마스크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인터넷에 뭐 방진방동 마스크 이렇게 치시면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마스크 종류입니다. 이제 방진방동 마스크 외에 내가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좀 소개해 달라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좀 값이 나가긴 합니다. 보통 뭐 3만 원에서 한 5만 원 뭐 요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재현용 마스크라 해가지고 뭐 손수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재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드시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꼭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의 점막을 통해서도 유해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복. 예. 그래서 보호복은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이 그을음 냄새라고 하죠. 근데 결국엔 그을음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입자상 물질도 있고 가스상 물질도 내 옷에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또 이제 집에 간다든지 뭐 내 차에 탄다든지 이럴 때는 또 내가 2차 노출, 3차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복을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고 현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장갑 중에서도 목장갑이 아니라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목장갑을 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현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또 못이나 아니면 나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일반 신발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밑바닥을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화를 꼭 착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나 눈, 입에 재가 묻으면 물로 빨리 씻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우리 환경보건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결국엔 내가 이제 생활하던 터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화재 이후에 복원을 하고 재진입을 하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Returning Home After Fire. 그래서 화재 진압 이후에 내가 이제 집에 복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재진입 전에 건물에 대한 안전 구조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붕괴한다든지 또 전력. 그래서 이제 뭐 누전이 돼서 내가 감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스 누출 부분들. 그래서 뭐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아니면 LPG 가스통을 사용을 하던 이제 가스에 대한 누출 추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나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보호구는 제가 앞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요. 또 전기 공급이 끊긴 경우에는 낮에 안전이 모두 확보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가 잘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이나 용수 이런 부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먹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정전을 뭐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식품에 따라 가지고 몇 시간
이 상온에 두면은 상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지나간 이후에는 대부분의 식품들은 아마 변질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식품을 드시거나 또 이제 뭐 용수 같은 경우에도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뭐 전소가 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될 텐데 실내 공기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환기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공기청정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곰팡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지가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선행이 되어야 공기청정기 사용이 권장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일반적인 청소에도 습식 청소가 있고 이제 건식 청소가 있는데 건식 청소의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날리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물걸레로 한번 닦고 그 후에 하는 것처럼 이제 습식으로 먼저 상당 부분 처리를 한 후에 이 건식 청소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방진 방독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한 이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잔재나 그을음을 제거할 때 적은 양을 뿌리면서 젖은 걸레로 닦기. 그 다음에 일반 청소기. 그러니까 헤파 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 왜냐하면 일반 청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입자상 물질들이 그 나가는 공기 쪽에서 다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어내는 강풍 낙엽 청소기로 불어내면서 사용하지 않기 이런 부분들 그 저희 지침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지침에서.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헤파 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전문 업체에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걸레 같은 경우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게 닦을 경우에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겠죠. 그래서 살살 닦고 그다음에 뭐 안타깝게도 잘 닦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 밖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활용해서 이제 뭐 재나 쓰레기 이런 것들을 밀폐해서 잘 폐기를 해라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고 또 이제 성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시고 성면 폐기물 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이제 저희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 잔해물 분류 처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오염 토양 지하수 점검을 한 후에 내가 생활하는 것, 그다음에 소지품 중에서도 이제 세척을 할 건지 폐기할 것인지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안내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QR 코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중앙 합동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는 054, 뭐 840,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전 번호가 있어서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시니까요. 안내를 하나 드리고요. 또 이제 뭐 재난 심리 지원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거나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제가 오늘은 좀 산불 화재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며칠 전 발생했던 광주 지역의 타이어 공장 화재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그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사는 산대로 이제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일반 주민들 시민들 노출에 대해 가지고는 단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해 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진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가지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사실 이번 정부의 역할이나 또는 이제 각 지자체 또 기관 간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또 저희 이제 환경보건센터들이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큰 저희 국가적인 이 산불 피해를 입고 슬픔을 겪으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하루빨리 이제 복구가 돼서 모두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이제 기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 그다음에 제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의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Q&A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